일단은 이렇게 단문으로 끊어서 써보시는 연습을 선행한 후에 이 묘사 부분이 조금 장황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어떤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욱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이주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문해력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문해력에 대한 출간 요구가 이어져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긴 문장을 읽기 싫고 읽어도 남는 게 없는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집필을 해보았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직접 체득하게 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늘 첨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쓴이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 단미님입니다. 보내주게 된 사연은요. 글쓰기 강사가 되는 꿈을 갖고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써드림 첨삭소 영상을 몇 개 보았는데 제 글도 첨삭받고 싶어 문을 두드려 봅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묘사한 부분이 잘 그려졌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글이 건조한 느낌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원고 읽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초등학생 조카가 이모에게 직접 만든 선물을 해주었고 그 선물을 받은 이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 집안엔 아이가 한 명뿐이라 내게도 아들 같은 녀석인 조카가 어느새 초등학교 졸업반이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내용이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쓰기에서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 하시는 걸 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영화가 시작을 할 때 관객을 일단 버스에 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운전해서 가는지는 그건 감독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뭐 시선을 끄는 장면이라든지 뭐 멋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지만 글에서는 그게 저는 첫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쳐보았냐면요. 조카는 내게 아들과 다름없다. 우리 집안엔 아이가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녀석이 어느새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었다. 이렇게 아까 한 문장에 쭉 써주신 내용을 제가 짧게 끊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은 들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단문으로 끊어서 써보시는 연습을 선행한 후에 긴 문장을 쓰는 방법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옷이며 신발이며 이것저것 사주었는데 얼마 전에는 조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는 언니의 연락에 용돈을 보내기도 했다 라고 끝내주셨는데 조카를 아들같이 여기시고 뭔가 되게 애틋한 감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질적인 선물을 해주었다라는 걸로는 조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런 선물을 해줬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욱 독자한테 잘 다가올 것 같거든요. 덕분에 내 통장은 나날이 가벼워졌지만 녀석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은 듯 기쁨이 절로 차올랐다 라는 문장을 추가해봤어요. 그 뒤에는 이제 이모와 조카의 대화문이에요. 근데 아까 글이 건조하다고 느끼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화문 자체가 좀 건조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작가 지망생 시절에 그냥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딱딱딱딱 따옴표 안에 넣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다른 작가님들 책을 많이 살펴보고 이분들은 대화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이 따옴표 안에 넣지 않아요. 문장에 녹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뒷부분은 조카의 전화를 받은 이모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문단은 통으로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뒷부분에 똑같은 결의 얘기가 또 나와요. 언니네 식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카가 부스럭거리며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조카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은 기대 이상이었다.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지만 저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쓸 것 같아요. 조카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욱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만들어에 큰 따옴표를 치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써주시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물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어져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묘사 부분이 조금 장황하게 느껴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인상적인 부분, 특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선물을 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욱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또 이 묘사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조카의 작품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입체감이 살아있게 만든 것으로 선명한 빨강과 초록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풍겼다 로 시작해서 뒷부분 묘사가 이어지는데 입체감이 살아있게 만든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뒷부분 설명을 듣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짜맞춰가면서 이 큰 그림을 맞춰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아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명확한 단어로 바꿔주면 더욱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필요한 부분도 빼고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문장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3D 프린터에 손을 대기도 하며 새벽 4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라는 말까지 한 문단에 써주셨는데 이 문장은 다음 문단으로 넘겨서 연결을 시키는 게 더욱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3D 프린터에 손을 대기도 하며 새벽 4시까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한다. 선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선물이란 이런 거였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런 거였지, 기쁘게 해주는 것, 이런 표현이 꼭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덜어낼 수 있으면 덜어내는 게 좋거든요. 것이라는 말을 아주 안 쓴 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덜어내는 쪽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모의 감정,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감정이 과잉이다. 그래서 조금 덜어낼게요. 조카의 작품은 우는 아이에겐 주지 않는다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두근대며 기다리던 마음과 생일 선물 포장지를 벗길 때 느끼던 설렘이 나에게도 한때나마 있었다는 걸 떠올리게 해주었다. 여기서도 걸이라는 표현 대신 저는 사실은 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서도 또 감정 과잉된 부분, 그 감정들이 모여 행복이라는 더 커다란 기쁨을 맛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문장도 제가 볼 땐 불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방문 때 부러진 트리를 보수해주겠다 했지만 지금도 좋다. 여기서도 누가 수리해주겠다는 말이 없죠. 물론 조카겠지만 조카라는 주어를 써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 뒤에서 또 이모의 감정이 분출이 되거든요. 지금도 좋다. 부서졌어도 좋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삭제를 해도 무방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오가는 발길과 눈길이 가장 자주 닿는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 문장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실 테이블 위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라는 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모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는 조카의 기특함을 떠올리며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는 설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글쓴이님께서 글이 건조하게 느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약간 감성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은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냥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런 걸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글의 완결성도 더 있고 여운이 남는 그런 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미님의 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소재를 발견하시는 그 관찰력이 좋으시다는 점이에요. 제가 올해로 40살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 모든 게 저한테 글감이었어요. 아주 작은 일이 있어도 글을 이만큼 쓰게 되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글 쓸만한 게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미님은 조카가 준 그 작은 선물에서 굉장히 따스한 본인의 감성을 발견을 하고 멋진 글 한 편을 완성하셨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에서 읽었던 우디 앨런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영 아닌 소재는 없소. 내용만 진실되다면 문장이 간결하고 꾸밈 없다면 일상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단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이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